여드름 일단 원인이 뭘까? 일단 호르몬이죠. 피지선이 증식을 하기 시작해요. 여드름균이 막 증식을 하게 되면 얘네 개체수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염증이 생기겠죠. 그래서 성인 여드름은 이제 부위가 상관없이 좀 기름이 많이 분비되는 곳 위주로 나타나죠. T존과 나비존 위주로 좀 발생한다. 그래서 이제 항상 말씀드립니다. 환자분들한테 그런 트러블이 생겼다. 그럼 무조건 오셔가지고 염증 수사하고 손으로 절대로 제발 좀 건들지 말고. 여드름 일단 원인이 뭘까? 일단 호르몬이죠. 피지선이 증식을 하기 시작해요. 그 하나의 작은 모공에서 기름이 막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모공은 배출이 돼야 돼요. 배출이 돼야 되는데 또 청소년기 어때요? 엄청 또 재생이 빠르잖아요. 엄청 걔네를 많이 만들어내면서 이제 모공을 막는 거예요. 여드름균이 막 증식을 하게 되면 얘네 개체수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염증이 생기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반복되는 게 여드름이다. 사춘기 때 발생하는 여드름은 좀 그런 느낌이에요. 처음에는 갑자기 볼에 막 났다가 다 가라앉고 이마로 가서 이마 막 난리 났다가 이마 가라앉고 이제 뭐 다른 부분으로 갔다가 그러면 저희 피지선이 다 증식을 하고 나면 전체적으로 공격이 시작하죠. 난리예요. 힘들어. 그런 좀 특징이 있고, 그래서 성인 여드름은 이제 부위가 상관없이 좀 기름이 많이 분비되는 곳 위주로 나타나죠. T존과 나비존 위주로 좀 발생한다. 그리고 턱 부위에 이렇게 마찰이 많이 생기고 그렇게 발생하는 게 좀 있죠. 여드름 꼭 치료해야죠. 중간중간 트러블 나는 것들이 다 흉터가 되고, 그래서 이제 젊었을 때 어릴 적에 그 여드름 많이 나셨던 분들 보면 그런 흉터들로 이제 고생하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하나하나의 트러블들이 내 얼굴의 인상을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하나가 작아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항상 말씀드립니다. 환자분들한테 그런 트러블이 생겼다. 무조건 오셔가지고 염증 수사하고 손으로 절대로 제발 좀 건들지 말고. 근데 그게 굉장히 안 좋다는 거죠. 그렇게 만지고 균이 들어가면 이렇게 짜게 되면 무조건 상처 생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더 눈에 띄는 흉터로 바뀌게 되죠. 그런 것들을 계속 막아주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 여드름 짜지 말라고 하셨는데 선생님 여드름 안 짜보셨나요? 엄청 짰죠. 자, 여드름 치료하면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줄기가 있어요. 막 나고 있는 것들을 좀 가라앉히는 그런 치료가 있고, 두 번째는 여드름이 이제 막 났어요. 이제 그런 상처들이 생기잖아요. 흉터들이 생기고 그 이후에 그런 치료들, 그게 흉터 치료와 여드름 치료로 이렇게 나뉘는 거고, 색소 진단기로 여드름 엄청 많이 나고 있는 분들을 찍어보면 얼굴이 막 반짝반짝 빛나요. 모공 따라서. 그게 이제 여드름균이 가지고 있는 코필린 링이에요. 걔네들은 먹이가 있으면 증식을 하게 되는 그 먹이가 이제 모공 안에 들어있는 면포라는 겁니다. 걔네들이 먹이가 돼서 걔네들이 많아지면 여드름균이 증식을 하게 되고, 그 먹이를 없애야죠. 그거 어떻게 없애느냐? 작은 것들은 우리가 열심히 아쿠아필 같은 거를 필링으로 빼내야 되는 거고, 큰 것들은 그걸로 안 나오니까 압출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모공 관리가 일단 필수적인 거예요. 기름기 많은 음식 좀 적게 드시고, 그리고 자기전 세안을 열심히 해줘야죠. 그렇게 엄청 열심히 관리함에도 불구하고 또 면포들이 막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피지 조절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게 이제 먹는 약이 있을 수 있어요. 이소티논이라는 약은 우리가 나이가 좀 어리면 잘 안 먹습니다. 부작용이 막 있고 막 그러기 때문에 가임기 여성한테는 휴학 기간이 좀 필요하고, 이제 못 드시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이제 피지선을 태우는 치료를 해야 돼요. 피지선에 흡수되는 그런 물질들을 얼굴에 쭉 도포를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우리가 레이저를 쭉 쏴주면 그 부분이 팡팡팡팡 터지면서 피지선의 수가 쭉 급감을 하게 돼요. 그러면 갑자기 피지 분비력이 뚝 떨어져요. 그게 이제 근본적인 치료예요. 흉터 치료는 진짜 어려워요. 본인의 재생력을 같이 수반하면서 하는 치료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계속 뭔가 자극을 해줘야 되고, 그런 것들이 반응해서 우리 몸이 회복을 하면서 우리 콜라겐을 재생시켜줄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죠. 전통적으로 했던 것들이 프락셀이죠. 이제 요즘 들어서는 이제 좀 더 콜라겐 파우더 같은 것들을 좀 많이 활용을 하기 시작했죠. 더마샤인 같은 그런 주입비가 진피점에 쭉 넣어주면 거기에서 이제 콜라겐들을 막 형성하면서 이제 주변에서 막 미는 거죠. 미니까 이제 모공들이 딱 줄어드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모공을 조준을 해가지고 이제 쏴주는 그런 기계들이 큐어젯 같은, 미라젯 같은 그런 기계들이 있고, 거기는 이제 콜라겐 수화물들을 쭉 넣어서 그 흉터가 있는 부분에 빵빵빵빵 쏴줍니다. 쏴주면은 모공이 좀 줄어드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프락셀 같은 것들을 많이 해보셨던 분들, 그 예전에는 그 CO2 레이저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프락셀로 하기도 했었어요. 점 빼는 거는 점을 이렇게 도사를 해서 세포를 태우는 건데,
이제 프락셀은 면을 태우는 거잖아요. 엄청 손상이 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자분들도 케어도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좀 불편감을 많이 느끼시고 회복 기간에도 굉장히 좀 노력을 가야 되고 그래서 쉽지가 않죠, 치료 과정이. 근데 요즘 들어서는 이게 뭔가 색소 레이저로 프락셀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미세한 구멍들을 안쪽에다 이렇게 막 만들어주면서 근데 이제 그렇게 좀 뭔가 상처가 생기지 않고 살짝 자극은 되지만 그런 것도 이제 스테로이드 연고 같은 것들 염증을 가라앉히면서 치료가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래서 조금 더 편안하게 그런 프락셀 같은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요즘에는. 그런 여드름들을 치료하는 방법이 다각도로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오셔가지고 그런 자신한테 맞는 그런 치료 옵션들을 저희가 이제 제안을 해드리면 더 좋은 거니까 자주 오셔가지고 상담을 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요즘에는 더 좋은 기계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고민하지 마시고 가깝게 좀 마음 편하게 오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